그러면은 이제 그 덧셈이란 연산에서의 계산 법칙을 한번 살펴볼 건데, 우리가 좀 당연하게 하는 계산들 같지만 사실은 이 법칙을 다 이용해서 빠르게 계산하는 거였어. 그래서 덧셈이란 연산에서 계산 법칙은 두 가지가 있는데,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야. 법칙이라고 하니까 뭔가 굉장히 대단해 보이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소리고, 너무 당연한 소리다 보니까 실제로 이 법칙을 우리가 쓰고 있었다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고, 혹은 인지하지 못하고 가끔 쓰려는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고,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지.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의 의미는 내 마음대로 계산 순서를 재배치해서 편한 거 묶어서 먼저 계산하고, 덧셈이란 연산에서의 계산의 자유를 부여해 주는 거. 이게 바로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의 의미가 될 거야. 다시 한번 말하면, 유리수 덧셈에서 네가 계산하기 편한 숫자를 먼저 계산하기 위해서 순서를 네 맘대로 바꿔서 묶어서 먼저 계산해도 된다. 순서를 내 멋대로 바꾸는 게 교환 법칙에 해당하는 내용이고, 묶어서 먼저 계산해도 괜찮다 하는 게 결합 법칙에 대한 내용이야. 그러면은 이제 교과서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. 교과서에 보면은 세 개의 숫자, 세수 A, B, C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한다라고 돼 있지. 세 개의 숫자에 대해서 어떤 성질이 성립하는지 한번 볼게. 첫 번째, 덧셈의 교환 법칙. 지금은 우리가 하는 연산이 덧셈이라고 하는 연산이잖아. 곱셈에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하면은 곱셈의 교환 법칙이 되겠지. 그래서 지금은 덧셈이라고 하는 연산에서의 교환 법칙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, A 더하기 B라는 결과와 순서를 바꿔서 B 더하기 A를 했을 때의 결과가 같습니다. 이게 교환 법칙이야. 당연한 거 아닌가? 우리가 많이 해봤잖아. 2 더하기 3이나 3 더하기 2나 결과가 5인 거, 똑같이 5인 거 아닌가? 어, 음의 2 더하기 양의 3이나 양의 3 더하기 음의 2나 똑같이 결과는 양의 1 아니야? 어. 당연한 거 맞고 우리가 이제 당연하게 좀 쓰고 있었는데, 사실은 덧셈에서 이 법칙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하게 쓰고 있었던 거지. 그지? 덧셈의 이 당연한 성질 덕분에 우리는 여러 숫자의 덧셈에서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위치를 내 마음대로 바꿔서 연산을 할 수 있는 거야. 이 의미를 교환 법칙에서 알고 있으면 돼. 즉 덧셈의 교환 법칙 덕분에 내가 원하는 순서로 수들을 줄을 세울 수 있습니다. 여기서 교환 법칙의 핵심은 순서라고 하는 거야. 식에서의 숫자를 내가 원하는 순서로 줄을 세우는 자유. 이게 바로, 즉 순서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자유. 이게 바로 교환 법칙이라는 말이야. 그리고 두 번째는 덧셈의 결합 법칙 한번 볼게. 덧셈의 결합 법칙. 뭔가 결합하는 것 같지? 어. 교과서에 어떻게 설명되어 있냐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랑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결과가 결국은 같습니다. 생각해 봐. 2 더하기 3 더하기 5라는 게 있을 때 2 더하기 3을 먼저 계산해서 그다음에 5를 더하는 결과랑 2 더하기 3 더하기 5를 했을 때 3 더하기 5를 먼저 해서 괄호로 묶었다는 건 이거 먼저 계산을 하라는 거지. 한다는 거지, 지금 내가. 그거 두 개를 계산한 결과가 어떻습니까? 같습니다. 결국에는 교환 법칙을 활용해서 내 마음대로 순서를 바꾼 다음에
내가 편한 것들끼리 묶어서 먼저 계산해서 식을 간단하게 해도 된다라는 의미야, 결국에는. 어. 내가 먼저 계산하고 싶은 것끼리 괄호로 묶어서 계산하고 최대한 식을 단순화시켜서 복잡한 건 나중에 계산할게요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, 사실은. 음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아까 배웠던 절대값은 같으나 부호가 다른 두 수의 합은 0이다.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. 절대값은 같으나 부호가 다른 두 수의 합은 0이다 라는 성질을 이용을 하거나, 아니면은 분수라고 하면은 분수끼리 분모가 같은 또는 통분하기 쉬운 애들끼리 모아서 먼저 계산을 할 수도 있고, 아니면은 이제 양수는 양수끼리, 음수는 음수끼리 이렇게 먼저 계산해 주면은 편한 경우가 많겠지, 사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요령들을 좀, 그 결합 법칙과 교환 법칙, 교환 법칙이 먼저 나오겠지. 뒤에 있는 숫자, 멀리 떨어져 있는 숫자들을 이 자리로 가지고 올 거니까. 그래서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을 이용해서 식을 간단하게 하고 빠르게 계산하는 그런 요령들을 좀 많이 연습을 해 보면 될 거야. 그러면은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을 사용하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. 예를 들어서 음의 7 더하기 양의 6 더하기 양의 7을 한번 더하기라는 연산을 해 보세요 하는 문제가 있었어. 그러면은 사실은 빠르게 계산하면 어떡해? 원래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지. 플러스 7 마이너스 7 있으니까 0 되고요. 그냥 양의 6 이네요.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, 그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 볼게.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? 아빠가 제일 먼저 딱 이 식을 봤을 때 가장 먼저 제외해 주고 싶은 애가 어떤 애였어? 양의 7과 음의 7이었지. 요게 왜?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다른 두 수의 합이 0이 되니까 어떤 수 더하기 0은 그 자신이 나오게 되면서 계산을 굉장히 편리하게 할 수가 있었어. 그래서 얘를 먼저 하고 싶다. 간단하게 이 식을 먼저 없애서, 이 숫자를 먼저 없애서 이 계산을 간단하게 하고 싶다는 말이지. 과정을 한번 보자. 그러면은 첫 번째, 얘 두 개의 숫자를 위치를 붙여주기 위해서 이 두 숫자를 위치를 한번 바꿔볼게. 자, 양의 6과 더하기 음의 7 더하기 양의 7은 하고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지. 그럼 이 과정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걸 생각을 한 거야? 이 두 개의 숫자를 위치를 바꿔준 거지. 그러니까 아까 배웠던 덧셈이란 연산에서는 두 개의 숫자를 계산해 주는 위치를 바꿔도 결과는 똑같습니다. 사실 그래서 음의 7 더하기 양의 6이나 양의 6 더하기 음의 7이나 결과는 같습니다 하니까 바꿔줄 수 있는 거야, 내 마음대로. 이렇게 바꿨더니 이제 이 두 숫자가 붙었어. 그러면은 나는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이 붙은 두 수를 먼저 계산을 해주고 싶어. 그래서 어떻게 하냐? 양의 6을 일단은 좀 놔두고요. 음의 7과 양의 7을 묶어서 먼저 계산해 줄게요. 먼저 계산해 줄게요 하는 게 뭐야? 이게 지금 순서를 바꾼 게 교환 법칙에 대한 내용이었고, 그리고 묶어서 먼저 계산해 줄게요 하는 게 결합 법칙에 대한 내용이었지. 그랬더니 결과가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다른 두 수의 합이니까 이게 0이 될 거고, 그리고 앞에는 양의 6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어떤 수와 0의 합은 뭐다? 그 수 자신이다. 그렇게 해서 결과가 플러스 6이 되는 거야.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계산을 했던 것처럼 너무 당연하게 우리가 쓰고 있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면 더 어려울 수가 있어. 그래서 교환 법칙의 의미가 뭐였지? 핵심은 순서였어.
이 식들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순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. 바꿔도 결과는 같더라. 두 수 사이에 연산을 할 때. 그래서 두 수씩 이렇게 바꿔주는 이런 교환을 하는 것들이 교환 법칙에 대한 내용. 순서 내 맘대로 바꿔도 돼요. 하는 게 교환 법칙에 대한 내용이었고, 결국은 교환을 왜 했어? 어, 내가 계산하기 편한 것들을 붙여준 다음에 먼저 계산하려고 한 거지. 그래서 묶어서 계산하기 편한 것들 먼저 계산해 줄게요. 묶어서 먼저 계산해 줄게요 하는 게 결합 법칙에 대한 내용이었어.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하는 이 연산들에는 이런 내용들이 숨어 있는 거고, 교환 법칙은 이런 의미다, 결합 법칙은 이런 의미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. 이제 그 유리수 덧셈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다 살펴봤어. 그래서 지금 이제 중학교 1학년 지금 수학하고 있는데, 로마자 대문자 2단원이었지. 정수와 유리수라는 단원이었고, 그중에서 세 번째 제목, 정수, 유리수의 덧셈을 한번 오늘 이제 배워본 거지. 그럼 일단은 정리를 해보면은 첫 번째, 유리수의 덧셈은 어떻게 합니까?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지. 가장 먼저 계산하는 두 수의 부호를 먼저 파악해서 같은지 다른지 먼저 보라고 했지. 같다라고 하면은 절대값의 합을 구하시고요. 다르다라고 하면 절대값의 차를 구하세요. 한마디로 큰 수에서 작은 수 빼세요. 그렇게 한 다음에 결과 부호는 어떻게 붙여주라고 했지? 두 수의 부호가 같을 때는 공통인 부호를 붙여주시고요. 그리고 두 수의 부호가 다를 때는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붙여달라고 했어요. 그리고 이거를 이제 수직선에서 생각할 때 중요한 게 있었지. 중요하다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하는 그런 개념들이 있었는데, 수직선에서 유리수의 덧셈, 뭐 뺄셈 이런 거 생각할 때 일단 지금 덧셈만 배웠는데, 식에서 연산자 앞의 수, 연산자 앞의 수가 의미하는 거는 지금 현재 위치를 의미한다 했지. 지금은 이제 수직선에서 생각할 때 말하는 거야. 그리고 연산자의 의미는 어디로 얼마만큼 확실히 이동하세요가 아니고 어디로, 방향에 대한 의미야. 방향. 어디로 바라보세요 하는 방향에 대한 의미였고, 세 번째, 연산자 뒤에 있는 숫자, 이게 실제 이동 명령이라고 했지. 전진해서 얼마만큼 가세요? 양의 부호. 후진해서 한마디로 뒷걸음질 쳐서 얼마만큼 가세요? 하는 게 음의 부호. 이런 것들이었어. 뭐 실제로 나중에 이제 그 부호를 생략하면서 나타낼 때는 어 연산에 대한 그런 숫자들이 다 양의 부호로 나타나기 때문에 좀 한 방향, 이게 연산자 방향을 어차피 이제 뺄셈할 때 덧셈으로 다 바꿔서 생각할 거거든. 그러면은 이 연산자에 대한 방향을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지. 그래서 뒤에 수에서 이동 명령 이것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, 일단은 지금 이제 근본적인 개념을 알자라고 하면은 수직선에서 생각할 때 연산자 앞의 수는 현재 위치를 말하는 거였고, 연산자는 양의 방향으로 보세요, 아니면 뭐 음의 방향으로 보세요 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거였고, 연산자 뒤의 수가 실제로 얼마만큼, 어떤 방향으로 얼마만큼 실제로 이동하세요 하는 이동 명령이었다라는 거를 생각해 주면 되고, 그리고 조금 특수한 기억해야 될 성질로는 어떤 수와 0을 더했을 때는 그 수 자신이 나온다. 어떤 수와 0의 합은 그 수 자신이고, 그리고 절대값은 같으나
부호가 다른 두 수의 합은 얼마다? 0이 나왔더라.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더라라는 것들이었어. 그럼 덧셈을 하는 방법은 이런데 이런 연산에서 성립하는 당연한 법칙이 두 개가 있습니다. 그게 뭡니까? 덧셈에서 성립하는 당연한 계산 법칙 두 개는 첫 번째가 교환 법칙이었고요. 그리고 두 번째가 결합 법칙이었습니다. 음. 이 둘은 사실은 내 마음대로 그 식의 덧셈에서 덧셈이란 연산에서 내 마음대로 그 식의 순서를 재배치하고요. 먼저 계산하고 싶은 것끼리 묶어서 계산할 수 있는 이 덧셈이라는 연산에서의 자유를 높여줘 가지고 계산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역할들을 했습니다. 결국은 이런 법칙들을 통해서 연산에서의 덧셈이라는 연산에서의 자유도를 높여주는 거지. 그리고 계산의 효율성도 높여줄 수 있었습니다. 하는 내용들이 있었어. 음. 그러면은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 복습 열심히 하고 다음 뺄셈 단원에서 우리 하율이, 하윤이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또 한번 잘 준비해 볼게.